자,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16찰시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려의 신분제도부터 볼 건데, 이전 시간까지는 고려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배운 거고, 고려의 사회나 아니면 문화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는 크게 두 계급으로 나눕니다. 일단 일반 백성인 양인과 일반 백성인 양인, 그 다음에 천한 백성인 천인, 둘로 구분하기 때문에 고려의 신분제도를 일컬어서 양천제도라고도 합니다. 양천제. 이 양천제에서 일단 제일 높은 계층, 지배층들을 우리는 정호라고도 부릅니다. 정호. 이 정호는 뭐냐면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업과 역할이라는 뜻이야. 이걸 직역이라고 합니다. 직업과 역할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정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국가에서 일하는 대가로서 국가한테 토지를 지급받는다기보단 지정받는다는 게 원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직업을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대가로 특정한 토지를 지정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죠. 교사면은 이제 직역이 있는 거죠. 교사라는 직역이 있으면은 여기 도림동이래. 서창 1지구를 내 토지로 지정받았어. 토지로 지정받았으면 나는 그 동네에 가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세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곡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지급받아서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호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호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눕니다. 두 계층. 먼저 높은 관리들을 문반과 무반, 즉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은 여러분들 신라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양반이라는 개념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계층들이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특히 굉장히 최고위 관리 5품 이상입니다. 5품 이상, 5등급 이상의 관리를 배출한 가문은 문벌이라고 하는 특정한 신분층을 고려 중반부에 형성한다라고 했었었죠. 문벌 귀족들, 5품 이상의 고위관직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 물론 이 문벌 귀족은 무신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무신은 좀 차별받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었었죠. 다음에 중간계층들. 얘네들은 중앙과 지방관청들의 말단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고, 얘네들은 자기들의 직업이나 그리고 토지를 세습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향리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향리는 향촌 관청의 관리, 말단 관리들이었었죠. 향촌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리는 중앙, 그러니까 궁궐의 관청의 중앙, 그러니까 개경지방, 당시 수도가 개경이었죠. 개경지방에 여러 관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단 업무를 맡아봤었던 관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궁궐의 업무를 맡아봤었던 관리를 남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하급 장교들, 지금으로 치자면 하사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대위, 중위, 그런 사람들을 중간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계층. 얘네들은 6품 이하의 관직입니다. 6품에서부터 9품 이하의 관직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향리는 그 내부에서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향리 중에서 좀 높은 애를 호장, 좀 낮은 애를 부호장 등등으로 여러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향리 중에서 좀 먹고 살만한 애들은 나중에 무슨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을 했을까? 그렇죠. 상층 향리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했었다라는 점. 얘네들이 나중에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해서 승진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었던 얘네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 향리 출신 중에서 과거를 봐가지고 중앙정계로 진출을 했었던 고려 말기에 그런 사대부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배층들을 본 거고, 이제 피지배층을 보겠습니다. 피지배층은 여기 보면 백정 말고도 여기 몇 개 써야 되겠네. 백정, 그리고 상인도 여기 있어요. 백정은 그 농민을 이야기합니다. 농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농민, 그리고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등등. 이 사람들은 이제 일반 양인들이죠. 일반 양인들. 그래서 백정은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다수는 농민이죠. 농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은 국가에다가 이러이러한 세금들을 부담을 합니다. 이 세금들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여기서 좀 알고 가면은, 조세는 토지세입니다. 토지세를 곡물로 내는 겁니다. 곡물로. 그 다음에 곡물이라는 거는 특산물 세금입니다. 특산물. 그러니까 조세라는 거는 곡식을 내는 거예요. 곡식을 내는 거고, 얘는 그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강화쌀이 유명해요. 그러면 인천은 강화쌀을 국가한테 특산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은 역할을 쥐어주는 거. 백성들을 역할을 쥐어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일시키는 거, 끌고 가서 일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세 가지의 세금을 부담했던 게 백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백정의 대다수는 그리고 농민입니다. 농민. 그래서 농민 이코르 백정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도 세금을 내긴 했는데 얘네들을 백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 농민들을 대부분 백정이라고 불렀었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세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은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상인, 뭔가를 판매하는 애들이죠. 뭔가를 판매하는 상인, 그리고 수공업자는 기술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기술자들. 공업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자들, 뭐 칼이나 아니면 그릇,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차별받는 지역에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받는지를 좀 보면은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었는데,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야. 신분상으로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야. 근데 다른 양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받았는데, 뭐가 차별받았었냐면 백정보다도 굉장히 과중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 부담을 했었어. 얘네는 조세곡물 역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의 주민은 공업 제품을 일정량을 항상 국가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세금 부담이 따로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무거웠었고, 그다음에 향, 부곡은 농업 제품을 항상 국가한테 갖다 바쳐야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입학, 국자감 입학을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 응시도 못합니다. 국자감이나 과거 응시 이런 걸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었기 때문에 무신정권기에 이 향소 부곡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망이망소이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랬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한 백성인 천민으로 가겠습니다. 천인 혹은 천민. 천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노비죠, 노비. 천인의 노비, 뭐 광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뭐 고기 써는 피를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민으로 봤었는데, 노비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비는 일단은, 사람이 아니야. 얘는 재산이야.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었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었고, 노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은 그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은 자녀도 노비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 후반부에 되면은 엄마가 노비여야지만 자녀도 노비가 됩니다. 엄마가 노비여야지만 자녀가 노비가 되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면 노비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나중에 조선시대 때 되면은. 왜냐면은 이때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은 자녀도 노비인데, 조선시대 가면은 엄마가 노비여야지만 노비가 되는 거니까 노비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반부가 되면은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자, 이 노비는 국가에서 일하는 노비인 공노비와 일반 개인의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노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노비. 근데 공노비, 사노비 둘 다 이제 그 주인이랑 같이 사는 노비가 있어요. 관청에 직접 사는 노비를 이병노비라고 하고, 주인집에 사는 노비를 솔고노비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관청에서 관리들에게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좀 자유롭지를 못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거노비라는 개념, 요 외거노비. 공노비나 특히 사노비 중에서 외거노비는 그러니까 관청이나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따로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얘네는. 바깥에 따로 자기 집이 있는 좀 자유로운 노비야. 자유로운 노비들이죠. 그래서 공노비의 외거노비는 국가의 토지를 경작을 한 다음에 자기 몸의 대가인 신공이라고 하는 걸 납부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노비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랑 따로 안 살아. 집주인이랑 따로 안 살고 집주인이랑 같이 안 살고 따로 살면서 얘도 이제 신공을 납부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특징은 주인집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살면서 신공을 납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고, 경작해서 만약에 내가 신공 내고서 남으면은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돈을 써서 양인으로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었어요. 일반 백정으로 신분을 좀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돈 많이 갖다 바치고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풀어주는 거야, 주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고려시대 때는 좀 꽤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라는 골품제는 아예 신분 이동이 거의 없었던 신분제도입니다. 육두품은 그냥 평생 육두품이고, 자식도 육두품, 그 후대도 육두품, 다 육두품인 거야. 그랬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여기 외거노비의 사례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신분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는 거죠. 아까 봤을 때 향리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리로 갔었고, 하급 군인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백정은 여기 잡과라는 과거 시험, 아까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고 그랬었죠. 과거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그 중에서 잡과라는 과거 시험을 처음으로 봐서 정호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호. 여기 보면은 백정, 농민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정호, 지배층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었다. 합격하면 물론. 향부곡소 주민은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었죠. 그래서 망이망소 이해난 같은 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몽골과의 항전에서도 공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인성 전투가 당시 처인 부공민들에 의해서 주도된 전투이고, 거기서 이겼던 처인성은 나중에 이제 일반 군여로 승격된 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부곡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거노비는 재산을 축적해서 주인한테 이제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백정이 되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되는 등 신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다기보다 좀 신라시대에 비해서는 자유로웠던 그런 사회가 고려시대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좀 특별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시대 여성 하면은 남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차별받았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인식은 조선시대 때 가서야 현실화되는 것이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아직은 여성들은 남자와 거의 대등한 그런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활동에서 좀 사회활동을 제한하기는 했었어요. 관직에 뭐 나아가거나 하는 거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었어. 많이가 아니라 아예 없었었지. 근데 일상생활 같은 데서는 거의 남자하고는 좀 대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점이 대등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성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지위. 일단 여자도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재혼. 호주부터 봅시다. 호주는 뭐냐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주인 보면은 낙랑군 부인 최 씨가 집주인이죠, 여기는. 이게 근데 조선시대 때에 가면은 여자가 집주인이 못 됩니다. 여자가 집주인이 못 되고, 그러한 호주의 특징이 나중에 2008년도까지 유지가 돼. 2008년도까지 남자만 이제 집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주 제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여성이 조선시대 때 가서는 차별받지만, 아직은 고려시대 때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가 있어.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호적의 자녀 구분 없이 호적의 출생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출생순으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집안을 봅시다. 이게 고려시대 때 두 번째 집안의 호적인데, 여기는 호주가 박송이고 부인이 소사라는 여자인데, 장녀 먼저 기록을 해요. 장녀가 얘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호적에 보면은 남편도 들어와 있어요. 남편. 사위 집안도 들어와 있어. 사위 집안. 그 다음에 장남은 30세니까 얘는 둘째니까는 그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 이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차남, 두 번째 이제 동생이죠. 두 번째 동생 부인 이름 들어와 있고 해서, 여자가 먼저 호적에 기록이,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호적에 기록을 하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박성, 얘가 맨 첫 번째 기록이 돼요. 얘가 남자니까. 조선시대 후반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남인 구질달, 얘가 두 번째로 들어오고, 장녀인 소사가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가면. 그리고 여자 집안의 가족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위도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호적은 조선시대 때 호적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다. 사위가 처가 호적에 오르거나 처가살이를 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가면은 시집살이로 바뀌죠. 시집살이로 바뀌고, 그리고 여자는 그 남편 집안의 호적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위나 외손자한테도 음서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음서는 이제 아버지가 높은 관리이면은 자식이 이제 공짜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음서였는데, 이걸 사위나 외손자한테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위나 외가 쪽에도 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쪽 집안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도 자녀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조선시대 가면은 나중에는 남자한테 몰빵해주겠죠. 그 다음에 제사도 자녀가 동등하게 지냅니다.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은 제사를 남자들끼리만 지냅니다. 남자들끼리만. 그 다음에 여성의 재혼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재가라는 거는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 때 가면은 재혼하는 여성을 쓰레기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저런, 지남편 버리고서 재혼한 여자.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었어. 근데 남자가 재혼하는 건 조선시대 때는 욕하지 않았었거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조선시대 후반부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반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조선시대 후반부 전, 즉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반부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천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양천제. 향리는 여러 단계로 구분되고, 특히 상층 향리는 중앙관리가 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여자가 호주가 되고 균분 상속이 됐었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서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대부분 남자였었으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받은 정호, 그리고 군인으로 선발되면은 이제 무관, 정호가 될 수가 있었죠. 잡과에 합격하거나 군인으로 선발되면 정호가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이면서 백정이 될 수 있었고, 향부곡소는 양인, 일반 백성이지만은 조세 부담이 많았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자료를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기 보면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이키라는 이제 그 아들이죠. 아들에게 노비 40명을 따로 챙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키라는 아들이 제가 6남매 외아들이라고 해서 저만 노비 40명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제가 6남매 외아들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더럽히겠습니까? 하면서 노비를 똑같이 나눠 가진 거죠. 자기 누나, 동생들이랑 똑같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여성의 제가에 보면은 순비, 허씨,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 허씨는 중찬, 허공의 딸로서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자식까지 낳았었는데, 얘가 죽으니까는 충선왕, 그것도 왕이 부인으로 받아들였어. 왕이 재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재혼해가지고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 그래서 여성의 재혼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죠. 이런 점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끝.